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유도 앞바다 인근 창고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통 수천 개가 쌓여 있습니다. 주민 신고로 해경이 단속에 나섰지만 주인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돼 있는 염산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적발은 8건뿐입니다. 올해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익산과 군산 선거구에서 정당 간 경쟁 구도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민주당에 맞설 다른 정당들은 후보자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 경쟁 실종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잃으면서 유권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익산시민기록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기록물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기록물 14,000여 점을 볼 수 있고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을 통해 공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선유도 앞바다 인근 창고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통 수천 통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신고로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서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관광지에 무분별하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적발은 8건뿐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김양식이 이루어지는 선유도 앞바다 인근의 어항. 어구 보관창고 곳곳에는 파란 통으로 둘러싸인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곳은 한 통당 20리터, 300에서 500여 통씩 5에서 6묶음. 좋기 2,000여 통이 넘어 보이지만 아직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트럭에서 파란색 통을 하져가다 해경에 적발되면서 주인들이 종적을 감춘 겁니다. 해경은 염산 여부에 대한 정밀 감식과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수산화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신고된 건, 이거는 이제 성분 분석해서 트럭 운전자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해서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건지, 운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서. 파란색 통은 김양식 대 세척작업에 쓰는 염산으로 추정됩니다. 무기산인 염산은 산도가 35%로 독성이 강해 김에 뿌리면 잡티가 제거되고 색깔도 좋아지기 때문에 불법인데도 무분별하게 바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의 세척 효과죠. 아무래도 이렇게 겉에 이물질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산이라는 게 그 세척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김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관광지에 수천 통의 염산이 쌓여 있어도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해경의 적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해경이 염산을 버리고 달아난 주민찾기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오는 2030년 끝나는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6개 선석 가운데 재정이 투입되는 2개 선석을 제외하고 민자개발 4개 선석은 2030년까지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간 투자가 어렵고 사업비가 확보돼도 배후 부지 매립에 7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4개 선석의 추가 건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만금 신항 1단계 공정률은 49%로 전체 사업비 1조 6,630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8,13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대체 사업으로 미래차 육성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대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플랫폼 구축과 전기 상용차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체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이달 중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대체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산업 선점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정부가 고령 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을 발표한 데 주목하고
복합단지 등 관련 산업 등을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의 고령 친화 제품 개발과 임상실증, 기업 육성 등의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고령 친화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병설 유치원 3곳이 문을 닫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석불초등학교와 군산 내흥초등학교, 군산 어청도 초등학교 등 3곳의 병설 유치원이 올해부터 운영 중단됩니다. 이들 유치원은 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2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도내 전체로는 16개의 병설 유치원이 폐원됩니다. 군산시장 주민소환 청구 가능 서명인 수는 33,078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2만 517명으로 확정하고 서명인 수는 최소 기준 100분의 15인 3만 3,078명으로 정해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도의원과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100분의 20 이상인 각각 4만 4,104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군산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의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올해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익산과 군산 선거구에서 정당 간 경쟁 구도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후보 간, 정당 간의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민주당에 맞설 다른 정당들은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 경제 실종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잃으면서 유권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국민의힘 후보가 안개 속입니다. 그나마 군산에서는 이근열 조직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익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과 임석삼 익산을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 의사가 없는 데다 대체할 인물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익산 9.35%의 득표율을 올렸음에도 총선 경쟁 구도에 명함도 못 내미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지금 정구청에만 일단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만 한 분 있고, 그 외에는 일단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확정 중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보 계열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전주을 재선거에서 전국 처음으로 당선 깃발을 꽂았던 진보당. 정권이 익산갑 지역위원장만 총선 경쟁에 뛰어들었을 뿐 익산을과 군산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도 새만금 갯벌 복원과 다당제 민주주의 등을 외치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 선거구에 나설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입지자를 대상으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저희 아직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3지대로 떠오른 신당.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에 입당해 익산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신당 후보로 익산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참신한 새 인물과는 거리가 있어 지역에서의 파급력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번 총선은 민주당 경선이 결승이라는 공식이 더욱 견고해지고 정당 간 선거 경쟁마저 사라져 관심을 잃은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줘 익산 63.6%, 군산 67.2%의 21대 총선 투표율이 22대에서는 더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렇다 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각 정당들. 그만큼 본선 무대의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유권자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기존 사진이나 영상 원본에 다른 이미지나 얼굴 등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가 자신의 4번째 공약으로 홀로그램 실증지원센터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홀로그램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 발굴과 중소형 사업화 실증을 통한 홀로그램 서비스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익산의 홀로그램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SNS를 통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막무가내식 비판은 몸과 몰리기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천 때마다 열린우리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또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5선 의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곶감이 아니라며 국민의 냉정한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군산시 대야농협이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7천만 원을 투입해 센터 운영비, 현장 교육 실습비, 교통운송, 숙박비, 영농 작업반장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또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일손 부족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시민기록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기록물 14,00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펼쳐온 익산시.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은 6천여 점입니다. 그리고 공모전 외에 발견됐거나 기증받은 기록물은 7천여 점입니다.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서 내어주신 6천여 점은 민간 기록물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도시재생, 농촌활력 이런 쪽에서 생산하거나 지금 접수했던 수집했던 기록물들을 이 같은 기록물 14,000여 점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8일 익산시민기록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진 1,906점, 문서 1,848점 등 14,000여 점의 기록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익산시민기록관에서 기록물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익산의 변천사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접수와 공유도 간결해졌습니다. 전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했지만 시민 참여형 매핑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물 공유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시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익산의 기록물들을 언제든지 이 매핑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익산시민기록관 온라인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기록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과정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7개월 동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상으로 도내에서는 133명이 인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7개월 동안 지원 대상은 1,949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전체의 1.2%인 13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대출과 긴급복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익산 함열 정동호 거리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익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만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15개 기관 11,123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유형별 인원은 공익형 9,179명, 사회서비스형 1,395명, 시장형 260명, 취업알선형 210명 등입니다.
군산 여자상업고 등 도내 직업계고의 공무원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직업계고 학생 42명이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학교별 합격자는 강호항공고 4명, 전주상업정보고 4명, 한국한방고 3명, 군산 여자상업고 2명 등입니다. 근무처별로는 도지방공무원 22명,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3명,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1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길어지는 경기 불황 여파로 도내 사랑의 온도탑 온기가 올해는 다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시작된 전북 2024 희망 나눔 캠페인의 기부금은 현재 목표액의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8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는 62.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도가량 낮으며 모금액도 지난해보다 약 16억 원 적은 72억 원가량입니다.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기부가 저조한 것 같다며 시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각종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유소년 축구팀들이 찾아와 동계 훈련을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3차례로 나뉘어 총 35개 팀, 954명이 참가합니다. 초등 테니스 20개 팀, 300여 명도 오는 13일까지 동계전지 훈련을 하는 등 이달에만 1,250여 명의 선수단이 남원을 방문합니다. 남원시는 지속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환경 개선으로 전국 대회와 전지 훈련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9일 아침 7시 40분쯤 진안군 동양면의 한 단독주택 별채에 설치된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별채에서 혼자 자고 있던 집주인 80대 남편이 숨지고 불을 끄던 80대 아내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돌방을 데우던 아궁이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노인들이 목욕비 지원 카드로 임의용 없어도 이용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목욕비 지원 사용처에 임의용업소를 추가하고 기존 종이 이용권 대신 카드 형태로 발급해 자동 충전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은 70세 이상 11,885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8,000원이 지급됩니다. 익산시의 대학생 행정연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선발된 대학생 110명은 오는 2월 2일까지 4주간 공공기관 실무를 맡게 됩니다. 대학생 행정연수는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총 507명이 지원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창의적 수업 사례 공모에서 군산중앙여고가 입상했습니다. 군산중앙여고에 따르면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4회 창의적 수업 사례 공모전에서 이태연 교사의 AI 이미지 분류를 활용한 생물 다양성 수업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업은 분석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알아보는 융합형 수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효진산업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 곳간으로 지정 기탁된 후 실직, 휴폐업, 소득 감소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효진산업은 2021년 익산시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그동안 저소득 가구 지원 성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옥산면 전진호 주민자치회장이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10kg 20포를 기탁했습니다. 전진호 주민자치회장은 그간 관내 어려운 이웃 돕기 및 장학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후원과 이웃 돕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